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B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죠.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해 보게 되면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요 1번 문제가 이제 보고서를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특정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다음 지상 및 화면에 이제 참조해서 소매점별 반품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그 보고서를 이제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고서에 보니까 소매점별 반품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뽑기 클릭할게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 정렬 및 그룹화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렬 및 그룹화를 하려면 우리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룹화 및 요약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룹화 및 정렬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룹화 및 정렬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지상 보니까 1차적으로 소매점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정렬 기준이다 해서 소매점 코드가 이미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소매점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근데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소매점명에 대해서는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소매점명을 가지고는 이제 그룹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룹 추가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어떤 걸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매점명을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소매점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소매점명은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을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이제 자세히라고 있죠. 이 자세히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그 옆으로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머리글 구역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매점명 머리글이다 하고 지금 이곳에 생성이 된 거고요. 그 옆에 보니까 바닥글 구역은 표시 안 함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룹 바닥글도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바닥글 구역을 표시해 달라.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닥글 구역을 표시해 달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더니 소매점명 바닥글하고 이곳에 이제 바닥글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3차적으로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정렬을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정렬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품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제품 코드 오름차순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해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얘가 이제 계단 형식으로 표시가 됐죠. 얘가 지금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있어요. 그러면 맨 위에서부터 얘가 이제 1차적 정렬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정렬을 얘로 이제 해주면서 그룹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이제 얘를 이제 정렬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추가시켜 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정렬도 다 했고 그룹화도 다 시켜줬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오른쪽 끝에 X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인쇄 미리 붙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인쇄 미리 붙기 형태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소매점 코드를 보게 되면 지금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D가 나오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D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소매점 코드를 봤을 때 얘네들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된 거 맞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소매점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근데 1차 정렬 기준에서 이 소매점 코드가 전부 다 이제 똑같은 그런 데이터에서 소매점명을 보니까 소매점명이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얘는 이제 뭐 정렬이 됐나 안 됐나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까 설정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정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차적으로 이제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해줬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우리 제품 코드를 보니까 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마가 나오고 아가 나오고 자가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소매점 코드라는 게 있고 소매점 명이 있고 이 두 가지 컨트롤이 있대요. 이 두 가지 컨트롤을 아래 그림과 같이 소매점명 머리글로 이동을 시켜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 여기 보니까 소매점 코드다 소매점 명이다 해서 얘네들이 싹 다 이제 본문에 이런 데이터들과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소매점명 머리글로 이제 이동을 시키래요. 자, 그럼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문제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는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죠? 자, 요거를 이제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이 영역이 이제 본문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이제 본문 영역이고, 그리고 머리글 영역이 지금 요 위에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곳에 보니까 이제 소매점 코드도 그리고 소매점 명도 이렇게 이제 위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서 봤더니 소매점명 머리글이다 해서 이곳에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소매점 코드랑 소매점명 이 두 가지를 소매점명 머리글 이 영역으로 이제 옮겨줄 거예요. 그러면 소매점 코드라는 거 선택을 해주고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꾹 누르고 우리가 소매점명을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소매점명 머리글로 쭉쭉쭉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소매점 코드다 소매점 명이 돼서 위쪽으로 올라갔고 이 윗부분이 소매점명 머리글이죠. 근데 지금 이곳에 우리 배경 색이 들어간 거 보니까 이 배경 색이 들어간 게 조금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이거 살짝 이제 줄이자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지금 소매점명 머리글이 지금 이만해요.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이걸 이제 살짝 줄일 겁니다. 줄일 때는 우리 소매점명 머리글 이 영역 바로 아래쪽에 우리 본문이다 하고 있죠. 자, 여기 본문이 있는 곳에 위쪽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위아래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쭉쭉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살짝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페이지 머리글 전체 컨트롤에다가 테두리를 이제 실선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머리글이다. 그럼 페이지 머리글에 지금 소매점 코드다, 소매점 명이다, 제품 코드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죠. 요 제목들에다가 이제 테두리를 실선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목들이 전부 다 이제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페이지 머리글에 들어있는 거 싹 다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그때 이제 우리 앞에 눈금자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이 나오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 번만 클릭을 해주면 돼요. 클릭을 해주면 그 위치에 있던 모든 컨트롤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속성이라고 있죠. 속성에서 클릭이요. 속성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속성 시트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 창이 짜잔 하고 떠요. 그때 이제 선택 유형을 보니까 여러 항목 선택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그때 이제 형식이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돼요. 해서 형식이라는 탭을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테두리 스타일이다 라고 해서 지금은 현재 우리 투명으로 돼 있죠. 요것만 이제 우리가 실선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실선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테두리 스타일을 우리가 이제 실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이제 맨 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제목들에 전부 다 이제 테두리가 실선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소매전명 바닥글에는 그랬습니다. 소매전명 바닥글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이요. 자, 이 영역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 반품한 제품의 수량의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컨트롤의 이름은 이제 txt 반품 수량 합계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량의 합계를 구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반품한 그 제품의 수량의 합계요. 여기 보니까 이제 반품수하고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죠. 얘네들의 이제 합을 이제 구해서 이곳에다가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반품수의 이제 합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반품수량 합계 60개 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반품수량 합계다 하고 맨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표시해주고 그 뒤에 이 컨트롤에는 지금처럼 얘네들의 이 반품수의 합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 소매전명 바닥글이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이제 생성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정 컨트롤을 이제 만들어줄 때는 우리가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 디자인의 컨트롤이라고 있죠. 지금 이곳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들이 쭉쭉쭉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텍스트 상자 요걸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텍스트 상자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레이블도 같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 상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반품수 아래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쭉쭉쭉 컨트롤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이렇게 이제 앞쪽에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생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레이블에다가 반품 수량 합계하고 요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레이블을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반품 수량 한 칸 띄고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다른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 레이블만 우리가 이제 앞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컨트롤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좌측 상단에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까만 점이 있죠. 까만 요 네모점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레이블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동시켜주면 반품 수량 합기다 해서 요 레이블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그러면 요 컨트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요 텍스트 상자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름을 지정할 때는 기타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주면 되겠죠. 해서 기타는 탭으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이름이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txt 반품 수량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컨트롤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 이제 합계가 표시되게 할 거니까 우리가 데이터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탭으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그 식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sum이라고 먼저 쓰고요. 가로 열어주고 내가 지금 이제 반품수를 가지고 있다. 이 반품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방금 썼던 그 식을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소매전명 바닥글도 너무 커요. 아래쪽에 불필요하게 너무 넓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바로 아래쪽에 페이지 바닥글이 있으니까 페이지 바닥글 바로 위쪽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아래 화살표로 나오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위쪽으로 이제 쭉쭉쭉 드래그해서 적당한 높이로 그렇게 이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인쇄 미리 보기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그룹 바닥글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 반품 수량의 합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전부 다 값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페이지 바닥글 그 구역에다가 우리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있나봐요. 그 컨트롤에다가 해당 페이지의 번호가 표시가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표시 얘 보니까 3페이지하고 이렇게 현재 페이지 번호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페이지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써지게 그렇게 이제 해달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하고 이곳에 있죠. 이곳에 보니까 지금 현재 나우라는 그 함수가 이제 하나 들어간 게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언버드 된 게 있죠. 요 언버드 된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자고요. 찍어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명을 확인해 보니까 txt 페이지가 맞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페이지 번호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줄 건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나 요 탭에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쭉쭉쭉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만 나타내면 되니까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페이지라고 이렇게만 쓰면 현재 페이지 번호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뒤에다가 이제 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영어도 우리가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 보니까 P라는 요 글자는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돼 있고요. 그럼 우리가 대소문자 구분해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방금 썼던 거 그거를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서 우리가 페이지 하단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지금처럼 1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여기서 이제 페이지 이동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더니 2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도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데이터를 보면 소교동점 그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표시가 됐고 그 소교동점의 반품 수량의 합까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근데 문제의 그림을 보게 되면 안양점의 본문의 3개 데이터까지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살짝 맞춰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요 소매점명 머리글 있죠. 이 영역을 조금 작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해서 일단은 요 컨트롤 2개 먼저 선택해주고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고요. 그때 이렇게 이제 올려주게 되면 이 영역이 지금 남죠. 해서 요거를 이제 살짝 우리가 이제 조절해서 높이를 이렇게 이제 조금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금 줄여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우리 1페이지 아래쪽에 안양점이 이제 시작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 그림에는 안양점의 본문의 내용이 3가지가 이제 출력이 같이 됐다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소매점명 바닥글 있죠. 요것도 이제 크기 높이 좀 조절 좀 할게요. 해서 요 컨트롤 둘 다 이제 선택해주고 위쪽으로 살짝 옮겨주고 이 소매점명 바닥글도 높이를 이렇게 이제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안양점에 돼 있어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완전히 이제 똑같아졌죠.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1번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소매점 관리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우리 소매점 관리다에서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폼을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이 폼에서 이제 삭제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삭제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다음 같은 이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세스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지시사항 보니까 소매점 2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우리 소매점 2다 해서 지금 테이블이 이곳에 있죠. 이 테이블에서 CMB 소매점 코드에 해당하는 그 레코드를 찾아서 삭제를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CMB 소매점 코드라는 거는 지금 우리 콤보 상자 요거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소매점 코드에서 이 콤보 상자에서 내가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삭제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 소매점 2에서 소매점 코드가 이제 B의 31번이 그 레코드를 이제 삭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소매점 2 요 이제 테이블 좀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는데 지금 B31의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죠. 조금 있다가 요거 이제 삭제 한번 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요 테이블은 이제 닫아 버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삭제라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이제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요 삭제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벤트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온클릭이라고 있죠. 여기서 맨 끝에 보면 점점점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코드 작성기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해서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CMD 삭제하고 삭제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그 커맨드 버튼을 우리가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여기다가 이제 쭉쭉쭉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이제 ADO 개체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ADO 개체를 이용할 때 우리가 이제 세 줄은 이제 무조건 써준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DIM이라고 써주고요. RS라고 써주고 as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ADO DB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레코드 셋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이제 셋이라고 써주고 이제 RS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new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DO DB 레코드 셋하고 우리가 또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S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점 찍어주고 여기다 이제 액티브라고 써주고 커넥션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 이제 current project 커넥션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current 프로젝트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커넥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요 첫 번째 줄에서 이제 DIM이라고 써서 우리가 이제 RS를 이제 ADO 레코드 셋에 변수를 이제 선언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첫 번째 줄을 이제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서 우리가 써준 게 RS에 이제 임시로 저장할 그 레코드 셋을 할당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줄을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에서 지금 쓴 게 우리 RS 레코드 셋에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연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 줄을 쓴 겁니다. 우리가 이제 레코드 셋 개체를 이용할 때는 요 세 줄은 이제 무조건 써줘야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요 세 줄은 이제 무조건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CMB 소매점 코드 그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그 레코드를 이제 찾아서 우리는 이제 삭제를 할 거예요. 삭제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커서의 이제 타입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커서의 타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 좀 잠깐 살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커서의 타입을 이제 지정을 해줄 건데 요 커서의 타입이라는 거는 레코드의 이제 현재 위치를 보고 우리가 커서의 타입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레코드 셋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현재 위치예요. 레코드를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뿌려준다. 화면에 이제 표시해준다. 그건 이제 현재 위치에 있는 그 레코드를 이제 보여준다는 건데 그 현재 위치가 이제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화면상에 이제 보여지는 것도 다 다르겠죠.
해서 우리 레코드의 이제 위치를 이제 커서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레코드를 이제 앞으로만 전진을 시킬 거냐 아니면 후진도 이제 시킬 거냐 아니면 수정도 할 거냐 아니면 수정된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반영을 시킬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커서의 타입이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이제 정적 커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진 전용 커서라는 게 있고 다이나믹 커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셋 커서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거 이제 정적 커서요. 이 정적 커서라는 거는 맨 처음에 이제 한번 이제 데이터를 싹 다 이제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온 이후에는 다른 사용자가 만약에 그런 데이터들을 만약에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수정된 내용을 볼 필요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정적 커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전진 전용 커서요. 이 전진 전용 커서라는 거는 전진만 전용으로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정적 커서랑 흡사한데 레코드를 앞으로만 진행시키면서 볼 수 있어요. 해서 각 행을 딱 한 번씩만 보면 될 때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전진 전용 커서입니다. 그때 이제 전진 전용 커서가 우리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우리가 이제 ADO 개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커서 타입을 따로 지정을 안 해줬어요. 안 해주면 그때 기본값으로 전진 전용 커서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레코드를 찾아서 그런 레코드를 이제 폼에다 표시해 달라. 그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커서의 타입을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한 번씩만 쭉쭉쭉 조건에 만족하는지 싹 다 이제 비교하고 지나가면 되겠죠. 그렇게 각 행을 이제 한 번씩만 보면 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전진 전용 커서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다이나믹 커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 커서라는 거는 다른 사용자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한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다 싹 다 이제 같이 반영을 시켜줘요. 그러면 내가 뭔가 이제 데이터를 쓰고 있더라도 다른 사용자가 뭔가 추가 수정 삭제를 했을 때 그 내용을 이제 싹 다 이제 반영을 시켜주기 때문에 바뀐 내용을 바로바로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제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키셋 커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다른 사용자가 수정한 그런 레코드를 조회는 할 수 있어요. 조회는 할 수 있지만 추가하거나 삭제된 그런 레코드는 조회할 필요가 없을 때 우리가 키셋 커서라는 거 요걸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커서의 타입에는 이렇게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적 커서를 쓰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커서의 타입을 AD 오픈 스테이틱 하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진 전용 커서를 이제 사용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커서의 타입을 AD 오픈 포워드 온리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이나믹 커서를 쓰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커서의 타입을 AD 오픈 다이나믹 하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키셋 커서 요걸 이제 사용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커서의 타입을 AD 오픈 키셋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진 전용 커서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커서의 타입을 생략하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서의 타입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레코드를 찾아서 내가 만약에 뭔가 데이터를 수정을 하겠다 아니면 삭제를 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커서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왜? 그래야 이제 다른 사용자가 만약에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우리가 반영을 시켜서 바뀐 내용까지 싹 다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삭제를 해라, 수정을 해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커서의 타입을 AD 오픈 다이나믹 요걸로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CMB 소매점 코드에 해당하는 그 레코드를 찾아서 우리는 이제 삭제를 할 거예요. 삭제를 할 거라 우리가 이제 커서의 타입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커서의 타입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rs.커서라고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타입을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rs 커서 타입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우리는 이제 다이나믹 커서를 이제 지정할 거기 때문에 u 뒤에다가 ad 오픈 다이나믹 하고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특정 레코드를 이제 찾아서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할 건데 그 데이터를 이제 다른 사용자가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레코드를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정을 할 때는 그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가 이제 접근할 수 없게끔 우리가 이제 레코드를 잠궈 버려야 됩니다.
그때 이제 레코드를 잠글 때 우리가 이제 rs.lag이라고 써주고 락타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락 타입을 우리가 이제 ad 락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티미스틱하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옵티미스틱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rs 락 타입이라고 해서 다른 사용자가 이제 이 레코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레코드를 이제 잠그는 거, 요거는 이제 언제 쓴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삭제를 한다거나 업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락 타입을 이용해서 레코드를 이제 잠궈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소매점2라는 이 테이블에서 CMB 소매점 코드에 해당하는 그 레코드를 찾아 달라고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rs.open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셀렉트 구문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셀렉트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모든 거를 전부 다 이제 검색해 달라. 어디로부터? 우리 from이라고 쓰고 소매점2라는 이 테이블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다 검색해라. 그때 이제 where이라고 써서 우리 조건이요. where이라고 써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매점 코드라는 게 있다. 해서 이 소매점 코드라는 거는 우리 소매점2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소매점 코드를 보고 얘기하죠. 이 소매점 코드라는 그 필드의 값이랑 뭐랑 똑같은 거? 우리 CMB 소매점 코드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 소매점 코드에는 아까 봤을 때 우리 문자 값이 들어있었죠. 해서 우리가 요걸 이제 우리가 묶어줄 때 헛다운표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한 칸 띄고 M% 열어주고 한 칸 띄고요. 우리 컨트롤명 뒤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M%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소매점2라는 그 테이블에서 소매점 코드랑 CMB 소매점 코드랑 똑같은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검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셀렉트 구문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이제 데이터를 찾겠죠. 찾았으면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이제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해서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rs.delete라고 이렇게 이제 써서 레코드 셋에 이제 할당된 그 레코드를 싹 다 이제 삭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레코드 셋에 들어있는 그 레코드를 삭제해 달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닫아버리면 됩니다. 해서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rs.close하고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쓴 거 코드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요 2번 문제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 레코드를 찾아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레코드를 이제 찾아서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하고자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커서 타입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더라. 그때 이제 커서 타입을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커서로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레코드를 이제 삭제하거나 업데이트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락 타입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두 줄은 아예 그냥 세트로 같이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어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레코드를 찾아서 삭제를 해라 아니면 수정을 해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이제 커서의 타입과 락 타입을 우리가 이제 꼭 써줘야 되더라. 요거 아예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그리고 뭐 ADO 개체를 이용해라 그러면 요 세 줄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 달라고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을 써주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레코드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할 거니까 우리가 rs delete라고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만약에 이제 갱신을 한다 그러면 rs.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ADO 개체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때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찾아서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는 문제 아니면 우리가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레코드를 찾아서 폼에다가 표시해 달라 그런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조건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런 문제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ADO 개체를 이용하는 문제도 어차피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유형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ADO 개체를 이용해라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때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ADO 개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런 코드를 아직 못 외웠다. 그러면 이런 코드를 빨리 외우세요. 빨리. 뭐 시험장에 갔을 때 뭐 다행히도 ADO 개체를 이용해라. 이런 문제가 안 나오면 좋겠죠. 왜?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ADO 개체를 이용해라.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우리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XX로 먼저 되돌아가야 되겠죠. 해서 XX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그때 이제 우리 소매점 코드요. 소매점 코드는 B31 요거 이제 클릭할게요.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삭제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삭제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컴파일 오류입니다 하고 이렇게 떴어요. 사용자 정의 형식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떴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ActiveX 그 라이브러리 참조가 이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일단 여기서 요 위에 도구 모음 중에서 우리 중지시키는 거 있어요. 요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한번 이제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이제 오류가 났던 게 해제가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비주얼 베이직에서 우리가 도구라는 요 메뉴가 있어요. 도구에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우리 참조라고 있습니다. 요 참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참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오브젝트 2.0 라이브러리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아무거나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XX로 되돌아가서 실행을 이제 시켜보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XX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삭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삭제해서 클릭이요. 삭제해서 클릭을 해도 뭔가 이제 아무런 메시지 같은 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소매점 2라는 요 테이블 있죠. 요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아까 맨 위에 B31 그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삭제가 됐다고요. 그 다음 데이터가 우리 D07이라는 요 데이터죠. 요 데이터도 이제 삭제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콤보 상자 이제 찍어주고요. D07이다.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또 삭제요. 삭제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때 이제 소매점 2, 요 테이블 이제 더블 클릭 시켜보면 지금처럼 D07이다 라고 해서 아까 맨 위에 있었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삭제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삭제되는 거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줬죠. 그럼 요거 이제 테이블은 이제 닫아버리고요. 요 폼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2번 문제 다 풀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2번 문제 ADO 개체 쓰는 거 요 이제 코드 쓰는 게 좀 길고 아직 못 외웠다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그런 이제 커서 타입이 됐든 락 타입이 됐든 그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코드 먼저 외울 거 외우시고 그리고 요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된다 그러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